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정말 덥죠. 남양특집이 생각나는 더위입니다. 남양특집 하니까 공포영화 링 이거 생각나시죠? 현실에서도 공포의 링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웨딩링, 결혼 반지 말인데요. 네, 그게 왜 무섭냐고요? 일단 껴봐. 네. 그런데 공포 체험을 해보고 싶었을까요? 처음 만난 젊은 남녀가 낮술 마시다가 장난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무서운 건요, 그걸 취소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7월 28일 목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실제 남양 특집 사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영주시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어제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안진용 기자님. 그럴 만한 사연이었습니다. 어허. 영주소방서는 어제 이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이 사료 공장 내에서 외래종 파충류인 사바나 왕도마뱀을 포획했습니다. 어머. 소방서로 신고 전화가 걸려왔는데 그 내용인즉 어머. 공항 내에 무려 1m가 넘는 도마뱀 한 마리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 녀석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장 관계자와 함께 포획용 장비를 사용해 신속하게 저렇게 포획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어머. 포획해서 확인해 보니 이 도마뱀은 사바나 왕도마뱀으로 확인이 됐는데 해당 도마뱀 종은 다 자라면 전체 몸 길이가 1.3m에 이른다고 합니다. 어머 세상에. 아니 우리가 막 황소개구리만 봐도 하재근 평생 우리가 막 자지러질 정도인데 지금 어머 대박 사건이야 이거 진짜. 예, 우리나라가 저렇게 큰 파충류가 있는 나라가 아닌데.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무서울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저 사바나 왕 도마뱀이 아프리카에 사는 도마뱀이고. 어머, 진짜예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종인데. 혹시 헤엄쳐 왔어요? 왜 저게 우리나라에 왔는지 그게 미스터리인 겁니다. 어허. 그래서 지금 요즘에 개인적으로 동물 들여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오. 혹시 누군가 개인적으로 들여왔다가 유기를 했거나 아니면 동물원 같은 데서 있다가 탈출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머 세상에, 지금 저 사진만 봐도요, 어우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아요. 저 처음에 발견하신 분은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런데 아니 근데 이게 어디서 왔는가 출처를 알 수가 없는데 이거 좀 알 방법은 없어요? 장민 변호사님.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어허. 왜 그러냐면요, 최근에 악어를 봤다라는 신고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 인근에서요. 좀 떨어져 있긴 한데요. 13일 오후 7시쯤에 내국인 1명과 필리핀 출신 노동자 4명이 아니 지금 1m 크기의 악어가 물 밖으로 빼꼼히 내밀었다가 지금 내성청 수준으로 들어가 사라졌어요. 한번 확인 필요해 보입니다라고 신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고를 접수받은 대구지방 환경청 직원 등이 며칠 동안 그 일대를 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악어는 끝내 잡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도마뱀 포획 지점과 지금 악어 소동이 일어났던 무섬교까지는 직선거리로 17km가 떨어져 있기는 한데요. 어허. 포획 지점 옆에 원당천은 서천을 거쳐서 무섬교까지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합니다. 어허. 그러니까 악어 추정 물질이다, 동물이다라고 했던 부분이 도마뱀과 크기도 비슷한 점 등에 좀 미뤄봤을 때 이 도마뱀을 악어로 봐서 오인 신고를 한 건 아닌가라고 짚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야, 이거 그것만 좀 확인해 보세요. 이게 지난달 13일인지 지난 13일인지 네 이거 확인해 봐. 지난달 13일이에요. 예, 지난달 13일에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악어가 나타나서 신고된 지점 이제 기억나보니까 경북 영주였대 그게. 근데 이번에 왕 도마뱀 나타난 것도 경북 영주예요. 그런데 지금 장유미 변호사님 얘기처럼 혹시 그때 악어라는 게 요 녀석, 요 왕 도마뱀 보고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뱀이 물로만 아니고 육상으로도 먼 거리를 이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거리가 17km, 한 20km 사이가 정도 돼요. 그 정도의 거리를 왔을까? 특히나 여기가 도마뱀 나타난 지역은 시가지 변두리 쪽이고 차라리 얘가 움직이면은 또 숲속으로 가지 않을까. 악어가 이 도마뱀이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하네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백성문 변호사님 네. 추정일 뿐이지만 악어가 그때 악어를 봤다고 신고된 그 악어가 이 왕 도마뱀이었다고 또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저 사이에 이동을 했을지도 그렇고, 그리고 이번에는 도마뱀이라고 신고가 딱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도마뱀하고 악어하고는 또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같은 건지 이놈이 이놈인지 그거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 상황인데 네. 문제는 요즘 영주시에서 그냥 아주 야생동물을 봤다, 뭐 포획됐다는 사례들이 자꾸 나와서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을 그래요? 것 같아요. 지난 또 있었어요? 24일에 영주시 적소동의 한 공장 인근에서 외래종 파충류인데요. 이름도 무섭습니다. 그물무늬 비단뱀이. 어머, 이건 또 뭐예요? 저게 지금 저 줄자로 재고 있는데 한 1.5m 정도 길이가 되는데 네. 얇죠, 되게. 네. 저게 새끼랍니다. 어머. 1.5m가 새끼고 저게 성체가 되면 최대 10m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세상에. 저거의 포획이 또 되기도 했고요. 또 지난달 26일에는 표범이 남긴 게 아닌가라는 발자국이 또 발견됐어요, 영주시에서. 어머. 근데 지금 일단은 전문가들의 분석으로 표범은 아니고 들깨인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좀 자주 섞인 얘기가 무슨 경북 영주가 무슨 밀림도 아니고 어머. 도마뱀에 지금 또 저런 뱀에 표범에 악어에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야,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요. 이게 지금 결코 웃어넘길 일이 아니네요. 왜 이런 뭐 출몰 신고가 막 잇따르고 있는 걸까요?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 얘기 들어보고 또 저희들도 판단했을 때는 영주에는 소백산 국립공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경관 생태계가 잘 보존되다 보니까 자연에서 나타나지는 않지만 또 누군가가 키우다가 탈출을 했는 것도 죽지 않고 이렇게 생존해 있지 않는가. 아니 물론 일리는 있어. 영주시청 관계자분의 얘기가 이 일대가 소백산맥도 국립공원이 또 있으니까 자연 생태계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그런 서식지로는 안성맞춤인 건 알겠지만 문제는 전현 평론가님 저런 종들이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걱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뭐 악어가 출몰했다 이런 소식 때도 영주시 공무원분들하고 대구지방환경청 분들이 굉장히 수색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 한번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저 도마뱀 같은 경우에도 다시 자연에 풀어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깜짝 놀랄 수 있고 그렇죠. 피해가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영주시 환경보호과로 소방당국에서 인계를 했습니다. 다시 좀 더 전문적인 시설로 오늘 오전 인계가 됐는데요. 네. 대구지방환경청에 인계가 됐다고 합니다. 뉴스파이터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 저 도마뱀을 키운 주인이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15일 정도 공고를 하고요. 그 기간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환경부 산하의 국립생물보존원으로 인계될 예정입니다. 혹시라도요, 뭐 처음에는 희귀한 품종, 외래종 동물 키우고 싶은 요량으로 이 검역을 통해 들여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키우다 보니까 실증 나고 또 밥 주기도 뭐 어렵고 하니까 혹시라도 저거 버렸다면요, 저거 진짜 나쁜 짓이에요. 만약에 사람이 다쳤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반드시 이런 짓은 하지 않길 누군가 버렸다면요, 일부러. 그리고 주인이 혹시 분실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서 찾아가서 제대로 키워주시길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신림동 흉기 살인 사건 그 범인 조선 그제 신상이 공개됐지만 비난이 빗발쳤죠. 저 신상 공개된 사진이 뭐 최신 거냐? 그리고 CCTV 얼굴 뭐 최근 거냐? 알아볼 수도 없겠다 해서 그래서 그걸 의식해서일까요? 오늘 검찰로 송치될 때 조선의 모습이 어떻게 공개됐는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계획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언제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홍콩 묻지마 살인 검색하신 거 맞나요? 왜 검색하셨습니까? 범행에 참고하려고 하신 거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자, 바로 저 얼굴입니다. 저게 지금 현재 이 순간 33살 조선 신림동 흉기 살인 사건의 범인 피의자 조선의 지금 얼굴이에요.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우리가 예상했던 거, 예전에 많이 봤던 거 모자 푹 눌러 쓰고 마스크 이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신상 공개 결정이 나오고 그때 증명사진 나오고 제가 그날 여기 있었는데 CCTV 얼굴 나오는 걸 보고 아, 또 저렇게밖에 못하나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아마 혹시 어제 이 조선의 얼굴을 저렇게 검찰로 송치될 때 얼굴 보고 아 경찰이 그러면 저 다 벗겼나 보다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아닙니다. 아, 그게요? 그건 못해요. 어머. 지금 현행법상 못하고 본인이 마스크 쓰고 모자 눌렀으면 그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건 말 그대로 조선이 그냥 본인이 얼굴 공개하겠다고 해서 저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단 어제 뭐 취재진들의 질문에 미리 준비하고 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딱 한마디만 하고 그 뒤에 뭐 홍콩 뭐 묻지마 살인 검색한 게 맞냐 뭐 여러 가지 질문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어허. 1분 만에 이제 경찰서를 떠났는데 네. 아마도 뭐 조선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본인의 범행에 별로 후회가 없기 때문에 저러는 것이 아닌가. 정말 본인의 행동이 부끄럽고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하면 얼굴을 보통 가리고 나오죠.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본인이 할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제 기자들이 원하는 대답 죄송합니다 하나만 남겨 저렇게 후송차에 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러면 백성문 변호사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찰이 지금 조선 지금 여론이 너무 안 좋아. 네 거 공개했는데 네 신상 공개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의 사진이냐 하면서 비난 여론이 빗발치니까 야 미안한데 모자랑 마스크 보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싫은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아, 그렇군요. 근데 본인이 저렇게 나가고 싶다고 해서 나온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맞을 겁니다. 경찰이 무슨 회유나 설득했다 그런 게 아니랍니다. 진짜 그냥 조선이 뭔가 자신의 범행에 대해 후회가 없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 판단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저렇게 민낯을 다 공개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수사가 거듭될수록 그리고 이제 검찰로 송치되면 더 수사가 더 깊숙이 들어갈 텐데 계획범죄 정황이 더더욱 드러나고 있다면서요, 장유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조선이 범행에 이르기 한 달 전에 검색한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홍콩 묻지마 살인이었습니다. 이게 불특정 다수를 많은 행인이 다니는 곳에서 살인을 저지른 홍콩에서 있었던 살인 사건이죠. 그 당시에도 쇼핑몰에서 2명의 20대 여성이 사망을 했는데요. 세상에.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했다는 점 이외에도 여러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금요일 오후에 범행이 발생했다는 점, 요일이 동일하고요. 아, 이게 홍콩 사건인가 봐요, 저 장면이. 그렇습니다. 같은 요일을 의도한 게 아닌가라고 추정되는 부분도 있고 피해자들이 쓰러진 이후에도 흉기를 휘둘렀다는 또 다른 공통점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이 홍콩 사건이나 조선 같은 경우에도 범행 직전에야 흉기를 구입했거든요.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유사하고 흡사한 그런 이유로 이걸 모방범죄 삼아 이번 사건에 이른 게 아닌가라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소름이 끼칩니다. 그런데 알아봤더니 수사를 해봤더니 조선 더 수상한 뭔가 검색 기록이 있다면서요, 전혜연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조선이 검색한 단어 중에는요, 정신병원과 관련된 단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신병원 강제 입원, 탈출, 입원비 이런 단어도 조선이 검색했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홍콩의 묻지마 살인 사건하고 또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요? 그 홍콩 사건의 범인의 경우에도 정신과 병력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조선이 교사 과정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다. 내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10년 정도의 의료 기록상으로는 정신질환과 관련된 치료가 없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혹시 모방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지금 수사가 진행될수록 실체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백성문 변호사님 이제 네. 검찰로 송치가 돼서 검찰 수사가 더 이제 진전될 텐데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뭘 더 집중적으로 캐물어야 될까요? 일단 중앙지검에서 특별팀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검사 4명을 투입을 하는데 지금 뭐 사실 범죄는 다 드러난 상황이잖아요. 네. 일단 죄명만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뭐 안타깝게 피해자분이 사망했기 때문에 살인죄, 그리고 또 사람을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흉기를 휘둘렀기 때문에 살인 미수, 그리고 절도는 뭐지 이러실 텐데 절도는 흉기를 마트에서 훔쳐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절도고요. 사기는 또 사기는 또 뭐예요, 진짜? 택시비를 안 냈어요. 아하. 금천구에서 자기 이제 할머니 집에서 나와서 금천구 신림역으로 오는 과정에서 택시비를 안 내고 그리고 내렸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무전취식과 유사하다고 해서 이제 사기죄가 되는데 네. 일단 검찰에서 가장 주의해서 이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건 어떤 방식으로 정확하게 범행 계획을 세워서 범행에 이르게 됐는지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전혜연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신과 강제 입원 이런 걸 찾았다는 건 아마 본인이 나중에 검거가 돼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충분히 그건 추정이 가능합니다. 모방범의 그 여러 가지 검색 기록일 수도 있지만 또 우울증 앓고 있다는 얘기를 먼저 던졌다라는 건 심신미약은 감형이 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진술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굉장히 치밀하게 많은 준비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계획 전 과정을 하나하나 잘 뜯어보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구체적인 범행 동기까지, 그래서 또 사회적 불안까지 고려한다면 검찰 입장에서도 더 철저하게 판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특수팀까지 꾸린 것 같습니다. 얘기 들어보면 더더욱 조선이라는 인간이 이 와중에도 치밀하잖아요. 뭔가 형량을 줄여볼 요량으로 지금 뭔가 머리를 쓴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지금 검찰이 거기에 넘어갈, 경찰과 검찰이 거기에 넘어갈 팀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일면식도 없는 선량한 시민들을 상대로 무차별 흉기를 휘둘러서 안타깝게도 한 분이 희생되고 세 분이 심하게 다쳤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요, 추모와 애도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들이 막 일고 있는데, 세상 이 와중에 어떻게 하재근 평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지금 인터넷에 어떤 사연이 올라와서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분하고 있거든요. 그 사연이 뭐냐면, 신림동 흉기난동 현장 인근에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공간이 마련돼 있거든요. 네. 그 공간에 어느 60대 정도로 추정되는 남성이 성금함이라고 하면서 상자를 저렇게 가져다 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남성은 피해자들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유족들하고도 상관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난데없이 성금함이라고 갖다 놔서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저 성금함을 치웠다고 합니다. 치웠는데 그 남성이 다시 갖다 놨다는 거예요. 다시 갖다 놓으면서 저기다가 처음에는 성금함이라고 썼잖아요. 나중에는 유족들한테 전달한다고도 추가해서 또 썼다고 합니다. 저기 써있네요, 유족 전달이라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기 속아서 저기에 실제로 성금을 낸 시민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너무 황당한 상황인데 그 네티즌들이 공분하고 있고 경찰이 저 남성을 상대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진짜 이거 뭡니까? 지금 저 사진 속에 있던 저 사람이에요. 일단은 저 사람이 글쎄요, 뭐 행색이 좀 남루한 걸로 봐서는 그냥 구걸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나름대로 자기가 나쁜 마음을 먹고 슬쩍 종이 상자로 모금함, 성금함이라고 쓴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아무리 궁해도 그렇지 이게 할 짓이, 이게 사람으로 할 짓입니까? 안진용 기자님. 네, 게다가 그 자리에 또 유족들도 있었던 것으로 세상에. 전해졌습니다. 이 글 작성자에 따르면 유족들이 오열하면서 이 성금함을 걷어차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를 접한 누리꾼 역시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남의 죽음으로 어떻게 돈을 벌 생각을 할 수가 있나? 악마도 울고 갈 정도다. 유족을 두 번 울리는 파렴치한 행위다. 이거는 고인 모독죄로 처벌해야 되지 않나? 라면서 공분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아무리 해도 어떻게 인간이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남의 슬픔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혹시 이거 그냥 분통 터지는 차원 말고 장유미 변호사님, 혹시 이 사람 처벌할 수는 없어요? 처벌할 수 있어 보입니다. 사기죄가 적용 가능해 보이는데요. 사기죄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차고에 빠뜨려서 금전적인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벌하는 겁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추모의 마음을 담는다고 사람들을 기망해서 속인 다음에 그 차고에 빠진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내게 했습니다. 그 돈의 최종 귀착지는 본인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요건이 해당한다고 수사기관이 본다면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해 보입니다. 진짜 그러지 맙시다. 우리가 아무리 자기가 어렵다고 이런 남의 아픔과 슬픔을 이렇게 악용해가지고 이런 짓을 해야겠습니까? 이거 인간이 사람이 할 짓이에요? 정말 처벌 내려진다면 진짜 따끔한 처벌 내려지길 좀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희한합니다. 요즘요,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하재근 평론가님. 지난 25일 낮에 한 12시 42분경에 울산경찰청 112 상황실로 무서운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뭐라고요? 어느 남성이 전화를 걸었는데 네. 자기가 사람을 해치겠다고 살인을 예고하는 전화를 건 거예요. 어머. 경찰이 깜짝 놀란 거죠. 네. 그래서 최단 시간 내에 출동을 명령하는 코드 제로를 발령하고 어허. 그 남성의 동선을 바로바로 그 추적을 해서 그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해가지고 네. 현장 경찰관한테 실시간으로 알렸습니다. 세상에. 그런데요, 이 긴박했던 순간에 그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신고 112입니다. 누가 나 죽이고 싶은데 지금 망치도 들고 있는데 망치를 들고
그 사람을 살해하고 싶다는 신고 내용이 있습니다. 50대 이상 추정되는 그 가족 및 그 차량 번호 여부 확인 바랍니다. 위치 조회한 바 신사무교 다운사거리 북부 순환도로로 이동하는 조금만 내려가 보세요. GPS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내용만 들어봐도 지금 1분 1초가 다급한 순간, 긴박한 순간이 느껴지시죠? 자, 저렇게 경찰이 전력을 다해서 GPS 위치로 추적을 하는 동안 여기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일단 이곳이 어딘가요? 안진용 기자님. 네, 112에 살인 예고를 했던 이 남성, 경찰이 위치를 추적하는 동안 택시를 타고 30분을 달려 한 정비소를 찾았던 겁니다. 과연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세상에, 네. 한 정비소입니다. 어머. 남성이 미리 준비한 둔기로 유리문을 깨고 어머. 직원들을 위협합니다. 아이고. 하지만 잠시 후 다행히도 이 직원에게 둔기를 빼앗긴 이 남성, 곧이어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됩니다. 아이고, 일단 천만 다행인데요. 더 불상사가 안 일어났는데, 자, 검거는 됐어요. 근데 대체 왜 저런 짓을 저질렀답니까, 전현 평론가님? 이 50대 남성이 정비소 측에 굉장히 불만을 나타내서 갈등을 빚어왔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화물 차량 수리비, 본인의 차량 수리비가 너무 많이 청구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상황에서 철물점으로 가서 둔기를 구입해서 범행을 저렇게 저지른 건데요. 특수 재물 손괴 혐의로 경찰에 입건이 됐고 경찰에서 보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저렇게 둔기를 마구 휘둘러서 무차별적으로 휘두르고 있어요. 관련해서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는 술을 먹은 상태로 굉장히 흥분한 상태였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의자의 왼쪽 팔에 피의자 팔 부분에 피가 좀...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주목됐던 게 백성문 변호사님, 네. 112에 저 사람이 마치 예고하듯이 전화를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꼭 자수하는 것 같죠? 네. 근데 이건 뭐 엄밀하게 법적으로는 자수는 아닙니다. 아. 자수는 범행 이후에 해야 되는 거고 네. 이거는 뭔가 제 생각엔 그래요. 이 남성이 최근에 요즘 뭐 분노 조절을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아하. 화가 나면 감당을 못하고 막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가서 행패 부리고 네. 그 일환이 아닌가 싶은데 이 남성 같은 경우도 아까 경찰의 얘기로는 사전에 이제 술을 마신 것 같고 네. 본인의 분노, 화를 참지 못하고 경찰에 나 지금 이럴 거야 하고 소리를 지르고 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건데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에게 좀 요즘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진짜 잘 못 참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하. 진짜 심호흡 2번만 해도 본인이 어떤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것들을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남성도 아까 보니까 뭐 화물 차량 수리비가 과다 뭐 책정돼서 그게 사람을 죽이고 등기를 두고 갈 일입니까? 그러네요, 진짜. 이제 최근에 요즘에 자꾸 사회가 이렇게 변해가는 게 좀 안타깝게 그러네요. 자, 다행히 경찰의 발빠른 대응과 그리고 현장에 있던 분들의 침착하고 신속한 대응 덕분에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그렇다고 이게 죄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장미 변호사님. 그렇죠. 지금 입건된 혐의는 특수재물손괴입니다. 둔기로 유리창문을 부쉈으니까 재물손괴에는 해당하는 거죠. 추가로 살펴볼 수 있는 게 모든 범죄에 예비죄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살인에는 예비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행에 착수에는 이르지 않았더라도 준비 행위를 한 것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몇 개의 범죄가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 지금 내가 둔기도 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혹여나 살인의 어떤 준비 행위로 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살인 예비 음모죄로도의 처벌도 가능해 보입니다. 요즘 들어 진짜 우리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처럼 왜 욱하는 범죄가 많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참을 인자 세계면 살인도 면한다는 그 말 꼭 명심한 그런 사회가 되길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이곳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갈치
딱 보면 일단 수산물 시장 같은데 정확히 어디를 방문한 걸까요? 안진영 기자님. 부산을 대표하는 시장이죠. 바로 자갈치 시장입니다. 자갈치 시장은 첫 방문이 아니에요. 지난해 5월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부산을 찾았다가 한 차례 방문한 적이 있는데 어제는 2번째였습니다. 네. 자, 자갈치 시장에 내외가 함께 도착을 했는데요. 네. 비교적 편안한 차림으로 지지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날 상인들에게 아무래도 여름이 되면은 해산물을 덜 찾지 않습니까? 네. 이런 비수기여서 장사가 어렵진 않은지를 물으면서 소통을 했다고 하고요. 네. 이어서 넙치, 붕장어, 해삼, 가리비, 전복 등의 수산물을 직접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갈치 시장이 잘 돼야 나라 전체 시장이 잘 된다면서 전국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이제 언뜻 드는 생각이 장유미 변호사님, 대통령 부부가 저기까지 장보러 부산 자갈치 시장까지 갔을 거는 아니잖아요. 뭔가 이유가 뭔가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민심 챙기기에 대통령 부부가 직접 나선 거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로 상인들을 만나서는 요즘 가격은 어떠냐, 장사는 잘 되냐, 비수기라서 혹시 어려움은 있지 않느냐 좀 살뜰하게 챙기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그리고 또 이날 자갈치 시장 외벽 대형 전광판에는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기원 영상, 엑스포 영상이 또 게재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이날 만찬도 이 관계자들과 함께 했는데 엑스포 유치와 관련한 덕담을 주고받기도 했고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한 것으로 알려진 그 키링을 또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엑스포 홍보 관련 키링 열쇠고리였어요. 그런데 어제 이제 수산물도 직접 구입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곳에서 이런 장면도 연출됐다고 합니다. 한번 같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하다. 자갈치 분가 신하다 신해. 살아있네. 이게 안 하고 이게 얼마나 돼요? 크기가 몇 그램 되나? 한 500g. 500g. 싱싱하다. 자갈치 분장어 싱싱하다고. 이러면 물네. 괜찮아요. 요즘에 이제 이런 오징어도 제철로. 여사님, 이거 한 개 해주세요. 여사님, 새우. 오징어 좋아하잖아. 여사님, 바로 한 마리 까드릴까요? 이거 생으로 먹는 거예요. 풀을 좀 떠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달게 해서 싸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풀을 좀 이렇게 청량강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따로 좀 고목을 줄게. 아버님도 건강하게 챙깁시오. 그래, 좋은 날씨. 고생하시고, 예. 윤석열! 저렇게 또 비빔밥 먹방까지 현장에서 이 펼쳤던 윤석열 대통령 부부인데, 근데 앞서 보니까 뭘 막 맨손으로 손으로 잡으니까 뭐 환호성이 나왔던데 뭘 잡은 거예요, 하재근 평론가님? 윤 대통령이 붕장어를 잡은 거예요. 오. 그러니까 시장에서 상인분들한테 네. 요즘에 뭐 장사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현황을 듣는 가운데 상인분이 붕장어를 딱 보여드렸는데 그걸 윤 대통령이 맨손으로 저렇게 딱 잡은 겁니다. 근데 붕장어가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힘이 좋아가지고 저렇게 펄떡펄떡 뛰는데 대통령이 딱 놀려고 하니까 그때도 대통령 이 손을 무은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아이쿠 이게 막 무네 막 이러면서 또 크게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오늘 자갈치 시장 음식 좀 홍보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즉석에서 저 붕장어 회로 고추장 비빔밥을 만들어서 시식하기도 했습니다. 이야, 일단 벌겋게 또 비빔밥 맛있어 보였는데 군침도 돌았어요. 그런데 사실 이 수산물 시장 하니까 전혜연 평론가님, 사실 얼마 전에는 김건희 여사도 수산물 시장 찾았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그렇습니다. 지난 3일 김건희 여사가 강릉을 찾았는데요. 당시 대통령 내외가 함께 간 것은 아니고 김건희 여사 혼자 가서 바로 강릉의 그 유명한 중앙 성남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오징어회를 정말 좋아한다. 이 산오징어회 정말 좋아한다면서 즉석에서 회를 먹는 모습이 또 공개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 모습을 윤 대통령이 기억을 했는지 이번 부산 자갈치 시장 방문했을 때 옆에 있는 김건희 여사에게 당신 오징어 좋아하잖아.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모습을 계속 나올 텐데 상인들이 김건희 여사한테 이제 생새우 막 권하는 모습도 나오거든요. 새우가 익혀서 먹기도 하지만 또 생으로 먹기도 하니까
건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예능 프로그램에서 요리 좋아한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 이번에도 붕장어를 어떻게 해달라 구체적인 조리법을 언급했다라고 합니다. 붕장어를 포를 떠가지고 포를 성냥갑 정도로 뼈 발라서 해달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제가 이 방송 보다 보니까 오징어회, 새우회, 붕장어회 보시면서 침 꿀꺽 삼키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모두 이제 또 뭐 물론 자갈치장 같이 갔습니다만 이 회 뭐 수산물 동료 구입 동료도 한 건데 사실 백성문 변호사님 물론 수산물 판매 동료도 좋지만 사실 이 문제 언급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후쿠시마 오염수네. 네, 맞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이 나오면서 지금 사실 이 수산시장이나 이런 곳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떠한 상인이 오염수 괴담 너무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직접 건넸고 네.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현명한 국민들은 이 괴담에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이제 힘든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런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사실 이게 크게 걱정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메시지도 주고 그리고 또 수산물 시장에 대한 또 동료까지 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일각에서는 전혜연 평론가님 이제 그런 얘기도 나와요. 이제 아직은 물론 이제 여당에서도 지도부가 그 전에도 이제 뭐 서울에 있는 노량진 수산시장도 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가서 이 회도 먹으면서 막 상인들도 기운 북돋아주고 했는데 일각 그런 얘기도 나와요. 아니 지금 가는 거 의미 말고 정말로 방류가 된다음에도 갈 수 있어 막 이런 얘기는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본격적으로 방류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권의 정치인들이 찾아가서 먹방하는 것을 긍정평가하는 시선도 있지만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것이 마찬가지이고요. 네. 또 하나 저런 모습이 상인들에게 굉장히 희망을 줄 수는 있긴 한데 많은 근본인들이 갖고 있는 좀 근본적인 질문 얼마나 과학적으로 안전하고 네. 앞으로도 일본에서 이거 안전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하는 의문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모습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앞으로 일본과의 대화에서라든지 또는 과학적 질문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또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런 면에서 혹시 백성 변호사님 네. 진짜 방류 후에도 대통령 부부가 진짜 수산물 시장 가면 진짜 그때는 많은 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방류 후에도 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여당도 마찬가지로 여당 의원들도 갈 것 같고요, 지도부에서도.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여당과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은 이 오염수 방류 문제는 정치 영역이 아니라 과학의 영역이라고 일단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그 과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 그래도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다 불안하잖아요. 네. 그런 해소하는 또 노력도 분명히 이어질 거라고 보입니다. 네. 부산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앞서 자갈치 시장만 찾은 게 아니었어요. 와, 영상 하나 더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선 농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1동 묵념. 이 영상은 참 먹먹하게 다가오는데 일단 하나씩 짚어볼게요. 일단 어떤 일정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또 간 거예요? 안진용 기자님. 네, 어제는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 내외는 유엔 참전국 정부 대표단과 함께 부산 유엔 기념공원을 찾았는데 이곳은 유엔군이 묻혀 있는 유일한 묘소이기도 합니다.
네, 유엔군 6.25 전사자를 추모하기 위해 78년 건립된 유엔군 위령탑이 있는데 이날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은 처음으로 이곳을 참배했습니다. 하하. 그리고 오후에는 유엔군 참전의 날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이 진행이 됐는데 네. 윤 대통령은 국군 및 유엔사 의장병의 호의를 받아 입장하는 유엔군 참전용사 62명 한 분 한 분을 직접 영접하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6.25 전쟁이 일어나고 70년이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그때 참전했던 용사들이 다시 한국을 찾았고, 그래서 그럴까 앞서 영상의 그 표정들을 보면요, 그분들의 표정 보면 뭔가 감격스러움과 그 복잡한 감정들이 막 묻어나는 것 같은데 또 일일이 윤석열 대통령이 영접을 했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한 일에 가장 이제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일단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우리나라 국민들뿐만 아니라 저렇게 해외에서도 한국에 참전했던 그 용사들에 관련해서는 국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다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왔던 것 같고요. 네. 그 일환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국가가 보훈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국가보훈처도 이제 국가보훈부로 이제 승격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전부 다 같은 일맥상통하는 일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영상 부분에 보니까 우리 귀에 정말 익숙한 아리랑 노래를 또 부르셨어요, 참전 용사분이. 그렇습니다. 이 어메이징 아리라라고 이제 공명이 붙었는데요. 합창단하고 같이 하는 모습도 있었고 먼저 혼자 부르는 모습도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저분이 영국에서는 사실 국민 스타라고 불리기도 한 분이에요. 콜리 태컬이라는 분인데 93세의 영국군 노병이시기도 하고 또 참전을 했던 참전 용사이기도 하시죠. 저분이 과거에 어떤 영국의 노래 경연 프로그램에 나가서는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또 얘기도 했었는데 오늘 부른 아리랑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특히 아리랑을 선택하게 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2월에 영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첼시 왕립병원 위문 당시에 저분이 아리랑을 부르는데 너무 감탄해서 적극적으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왜 아리랑을 택했을까? 긴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참전 용사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저 아리랑이 우리나라 국가인 줄 알았다. 왜냐하면 만나는 한국 사람들마다 노래할 때 아리랑을 불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곡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저분들은 우리에겐 참 고마운 분들이에요.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 우리의 국군 용사들 그리고 저분들 참전 용사들의 피와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과연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정말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세상에 우리나라가 요즘 뭔가 불신의 사회가 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진용 기자님. 네, 어제 경찰이 CCTV 영상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본 누리꾼들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남성이 할머니와 주택가 골목을 함께 걷는 모습입니다. 할머니의 수레를 대신 끌어준 남성은 할머니가 팔러 나온 들깨를 자기가 대신 팔아주겠다고 설득하고 저렇게 들깨 자루를 들고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참 친절해 보이죠? 그런데 남겨진 할머니, 남성이 떠난 곳을 쳐다보며 하염없이 기다려보지만 이 남성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자신이 속았다는 걸 알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무리 눈 뜨고 코베가는 세상이라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 CCTV상에 전현평론가님, 저 어르신이 아이고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기다리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요 진짜. 제가 사실 저 영상 보고 저희 할머니 생각이 나서 울 뻔했는데 아이고. 저 할머니 앉아있는 장소 아까 보셨습니까? 네. 제대로 된 가게 안에 들어가거나 소위 말하는 커피숍이 아니라 길바닥에 앉아서 저 아이고. 남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남성이 할머니 내가 손수레 끌어줄게요 라고 환심을 산 다음에 이게 우리 처제한테 팔아줄게 하고 그냥 저걸 들고 가버린 겁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혹시나 저 고마운 사람이 내 깨 팔아서 돈 갖다 주나 하고 30분 40분 계속 기다리다가 결국 안 오니까 경찰에 신고한 건데요. 정말 노인 대상 저런 범죄는 엄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저 남성의
천연덕스러운 저 모습으로 봐서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봐서는 이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저게 처음이기가 어렵죠. 어허. 처음 저렇게 잘 못합니다. 자연스럽게. 어허. 이 남성이 작년 9월부터 한 10개월 동안 지금 좀 전에 들깨였죠. 고춧가루, 두릅 이런 농산물 아유. 팔아주겠다고 노인한테 접근해서 세상에. 계속 편취를 해왔고요. 이거 말고 또 많습니다. 뭐 현금 건네받아서 편취하는 수법으로 제가 도박으로 돈 따서 갚아드릴게요. 어머. 뭐 퇴직 공무원인데 돈 빌려주면 제가 물건 값하고 같이 드릴게요. 뭐 그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식에다가 또 음식점을 단체 예약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것저것 좀 쓸 게 있는데 어차피 저희 좀 이따가 여기 회식 크게 하니까 와서 돈 갚을게요. 저 10만 원만 빌려주세요 해서 그것도 꿀꺽. 이 남성 확인해 보니까 전과 19범이었습니다. 네? 대박 사건. 어쩐지 수법이 아주 그냥 능수능란하더라고요. 당시 이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분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종 수법으로 계속해서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고 다시 출소하면 다시 또 범행을 이어가다가 계속해서 복역하고 출소하고 반복하는 피해자였습니다. 수사의 혼선을 잘 주더라고요. 계속해서 대중교통 이용해가고 일부 동선을 복잡하게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저희한테는 단서를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한 사실이 있어요. 제가 피해자한테 물어보니까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범행하기가 더 용이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쉽게 속으니까 한마디로. 세상에. 하재근 평론가님, 저 어르신의 죄가 있다면 사람을 진짜 철석까지 믿은 죄밖에 없어요, 진짜. 예, 사람 믿은 죄밖에 없는 거고 저 어르신들 중에 아마 상당수가 직접 농사지은 그 산물을 좀 파시려고 하시다가 속으신 게 아닌가. 아유, 세상에. 근데 그 농산물이라는 게 그 가져간 사람 입장에서는 뭐 한 말, 뭐 한 포대일 수 있지만 저 산물을 만들게 되기까지 1년 내내 땀을 흘려야 되고 맞아요. 노력이 투여된 그런 소중한 물건인데 그거를 네. 저런 식으로 악질적으로 상습적으로 훔쳤다는 것이 너무나 지금 황당한 사건인데 경찰이 저 사람을 상대로 조사를 하면서 아주 용의주도하게 계속 잘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죄까지 밝혀냈는데 네. 그 밝혀낸 여죄가 미제 사건이었다고 어머. 합니다. 그것까지 다 이번에 이제 밝혀내서 검찰에 송치돼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 사건이 접해지니까 누리꾼들이 이제 공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러면서 길에서 파는 들깨까지 훔쳐가다니 기가 막힌다. 그러니까요.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이다. 맞아요. 전과 19범이라니 강력하게 처벌해라. 이런 식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이 몹쓸 인간 죄질이 안 좋아요. 뭔가 따끔하게 좀 이번엔 정신 차리게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윤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사기죄로의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그냥 사기도 아니고 상습 사기로 보여집니다. 아주 수차례 그것도 노인분들을 공략해서 들깨니 두릅이니 1년 농사를 그냥 다 가져갔기 때문인데요. 이런 점은 어떤 그런 정상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서 또다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매우 열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어르신이요. 저 들깨가루 다시 되찾고 그런 걸 떠나서 이미 사람한테 당한 배신감 그 상처요. 쉽게 치유되지 않을까 봐 걱정돼요. 그래도 어르신 아직은 대한민국이요. 이런 몹쓸 인간이 그냥 많지는 않아요. 정말 대한민국 살만한 세상이라는 거 정말 알아주시고 기운 내시길 바랍니다. 어르신 정말로요. 진짜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에도 도로에 뭔가 있는 트럭 얘기인데 이건 좀 어떤 얘기일까요? 안진용 기자님. 벌써 화낼 준비하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이번에는 훈훈한 소식입니다. 어머? 끝까지 들어보셔야 되는데 네. 지난달 30일입니다. 대전 대덕시에서 6타로 차선에서 유턴을 합니다. 5톤 네. 트럭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게 가로로 늘어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기어 고장으로 갑자기 멈춰섭니다. 어머. 그래서 무려 3개 차로를 가로막게 되거든요. 아이고. 경찰 우선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차량의 서행과 방향 유도를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차량은 아슬아슬하게 반대 차선을 넘어서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까지만 봐도 뭐가 훈훈하냐 하실 텐데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아니 저 진짜 우리 안진용 기자님 좋게 봤는데 아니 여기 지금 어느 대목이 훈훈해 지금 화를 낼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현 평론가님. 네, 그래서 지금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어허. 어떤 반전이 있는지 보셔야겠습니다. 영상 같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5톤 트럭이 기아가 고장이 나서요. 아이고. 멈춰서 있고 차선 3개를 가로막고 있죠. 네. 뒤에 오던 차량들이 반대 차선 넘어서 아슬아슬 위태롭게 지나가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진짜. 그리고 사고 막기 위해서 경찰관이 서행 운전을 유도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부터 주목을 하셔야겠어요. 시민들이 어? 하나, 둘 몰려들어서 힘을 모아서 맨손으로 트럭을 밀기 시작하는데 어머. 움직입니다. 어머. 5톤 트럭이 점점 밀리기 시작해서 트럭을 갓길까지 무사히 옮겼습니다. 야, 이거 영화 슈퍼맨 그 주제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영화. 네. 근데 저기 뒤에 그 트럭을 밀고 있는 분들이 누구지 하실 텐데 네. 그 아무 관련 없는 그냥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이에요? 근데 시민들이 정말 약속이 난 것처럼 갑자기 저 트럭 뒤 양 옆으로 저렇게 늘어서서 경찰관과 함께 10여 명의 트럭을 미니까 밀리네요. 야, 밀리네요. 근데 정말 뭐 도와주세요도 아니고 그냥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이 저렇게 트럭을 밀어서 갓길까지 무사히 옮겼다. 아직 우리나라 살만하네요. 그러네요. 진짜 영화 같습니다. 당시 현장에 계셨던 경찰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적으로 막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들의 신고가 떨어졌어요. 운전자가 이렇게 차량을 이동 조치하려고 바퀴도 쳐다보고 조작도 해보고 밑에도 쳐다보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이걸 빨리 조치를 하지 않으면 차량 통행이 어렵고 사고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걱정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랑 같이 출동했던 직원이 밀어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는데 일반 시민분들, 기자들, 군인들 한 2명 정도 뭐 이렇게 해서 한 10여 명 정도가 이렇게 밀지 않았을까. 아, 진짜 일심동체라는 게 다 느껴져. 군인, 뭐 택배기사님 다 합세했어요. 진짜 누리꾼분들 반응도 궁금해져요. 예, 5톤 트럭을 사람이 손으로 밀 생각을 했다는 것부터가 놀라운데 실제로 밀린 것도 놀랍고 그러니까요. 또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큰 사고 안 나서 다행이다. 맞아요. 더운 날 다들 고생하셨다. 네. 트럭 운전사는 치킨 쏘셔야 할 듯 이런 얘기도 나왔고 네. 역시 위기에 단결차라는 민족이다. 맞아요. 이런 거 보면 피라미드는 사람이 지은 게 맞다. 네, 이런 말을 나왔습니다. 네, 정말로 앞서 우리 백성문 변호사 말씀처럼 아직은 진짜 살만해요. 아직은 대한민국 따뜻합니다. 온기가 있는 나라예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관심 가는 이모저모 소식 좀 알아볼 텐데 우리가 보통 이웃집 초등생 때문에 벽보를 붙이는 일은 왕왕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초등생이 벽보를 붙였답니다. 백성 변호사님. 네, 이웃집 흡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초등생이 어머.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이런 내용으로 벽보를 붙였는데요. 어허. 제목이 저는 초등학생입니다. 야. 그 내용을 보면 네. 우리 엄마 아빠는 이웃이 불편할까 봐 뛰지 말아라, 의자 끌지 말아라, 실내화 신고 다녀라 하고 저를 혼내시는데 어머. 우리 이웃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담배 연기로 저를 괴롭힙니다. 야. 글 되게 잘 쓰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제일 억울한 건 이런 이웃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혼나는 것입니다. 이제 저도 새벽에 깨는 것이 습관이 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시면 빨간 걸로 돼 있네요. 네. 제발 머리 아프지 않게 도와주세요 라고 썼습니다. 야, 근데 글자는 괴발개발 약간 삐뚤빼뚤이지만 하재근 평론가님 문장은 상당히 논리 정연하게 잘 썼어. 기승전결로. 근데 제가 이 고질병이 의심병이 좀 많아서 근데 이게 혹시 저 아이의 엄마 아빠가 아이라고 쓴 거 아니에요 진짜? 의심이 너무 많아서 병이 됩니다. 아, 네네 죄송합니다. 네네. 근거 없이 의심을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과다할 네네. 수 있는데 네네네. 어쨌든 여기 뭐 그런 얘기는 없고 네. 본인이 초등학생이라고 하면서 썼으니까 본인이 쓴 거라고 일단 간주해도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 써 있는 내용도 꼭 그렇게 초등학생 아니라 어른 같다라고 생각할 만한 고도의 내용은 아니고 그냥 본인의 경험, 본인의 고충 이걸 있는 그대로 쓴 것 같은데 네. 오죽 담배 연기 때문에 정말 본인이 힘들었으면 이렇게까지 썼을까 아하. 그런 생각이 들고 네. 담배 연기라는 것도 저는 사실은 담배 연기라는 단어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독가스 아닙니까? 아이고. 독가스를 살포하는 거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 남들한테 고통을 주는 행위는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좀 이거는 서로 같이 공동체 구간이니까 생활 공간이니까 좀 자제해 주세요. 꼭 이 벽보 때문만 아니더라도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사람들이
땅 속에서 뭔가를 애타게 찾고 있대요. 전현 평론가님. 예, 인도 동부의 나란다 지역에서요. 사람들이 정말 숨을 죽여가면서 긴급 구조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군인, 소방대원들 지금 무릎 꿇고 땅속을 들여다보면서 뭔가 찾고 있습니다. 12m 깊이의 우물에 빠진 3살짜리 아기를 찾고 있어요. 어머. 아이 엄마 지금 노심초사하면서 구조 소식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6시간이나 구조 작전을 했는데 드디어 아이를 구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고 있는데요. 저 아이 구조대원의 품에 드디어 안겼네요. 정말 기적적이고 다행스러운 상황입니다. 아이고, 안진용님 아이 상태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에. 저 아이 고작 3살입니다. 지난 일요일 우물 주변에서 놀다가 그만 빠지고 만 건데 본인의 키보다 10배 이상 높은 12m 깊이였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6시간 동안이나 구조 작업을 실시한 끝에 결국 아이를 구해냈고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아이, 당연히 무사하다고 합니다. 야, 진짜 군인과 소방대원분들이요. 카메라도 하고 산소도 같이 주입시켰대요. 공급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무사히 구조했다면 정말로 기적, 하늘이 도왔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클로징은요. 경기도 포천에 사시는 소종길 님이 제게 직접 보내주셨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얼마 전에 뉴스파이터 마무리 때 모기 물리신 분 사연이 나오더군요. 그렇죠. 전해드린 기억나요. 저도 모기 많이 물리는 편인데 뉴스를 보니까 요즘 모기들이 모기향이나 살충제에도 끄떡 없어서 좀비 모기로 불린대요. 사람한테 옮기는 질병도 50종이 된다고 하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지구온난화가 만든 결과라고 하니까 걱정이 앞서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소종길님 걱정처럼요. 인간이 환경을 파괴한 결과가 부메랑이 된 듯하네요. 진짜 큰일입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